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깁니다. 당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점수 기록원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판단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비판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비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당신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비난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의 모든 행동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가면무도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기묘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말로는 당신을 걱정해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관계의 불균형을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줄 때 생겨납니다. 서로의 그림자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의 정서적 조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깁니다. 당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점수 기록원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판단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비판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비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당신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비난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의 모든 행동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가면무도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기묘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말로는 당신을 걱정해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관계의 불균형을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줄 때 생겨납니다. 서로의 그림자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의 정서적 조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깁니다. 당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점수 기록원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판단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비판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비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당신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비난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의 모든 행동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가면무도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기묘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말로는 당신을 걱정해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관계의 불균형을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줄 때 생겨납니다. 서로의 그림자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의 정서적 조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깁니다. 당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점수 기록원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판단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비판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비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당신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비난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의 모든 행동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가면무도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기묘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말로는 당신을 걱정해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관계의 불균형을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줄 때 생겨납니다. 서로의 그림자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의 정서적 조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책임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분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깁니다. 당신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비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고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점수 기록원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판단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비판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비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당신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비난을 당신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조용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결국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의 모든 행동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관리이자 가면무도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일까요? 왜 그 기묘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포착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말과 행동의 불일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말로는 당신을 걱정해요 라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불일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관계의 불균형을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유대감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줄 때 생겨납니다. 서로의 그림자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험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서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의 정서적 조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상냥한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이유 모를 씁쓸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를 마주한 듯한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건강한 관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자기애주의자, 즉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보통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시하며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에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친절과 공감의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꿈이나 과거의 경험, 부끄러운 기억,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끊임없는 은폐 공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방식에서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성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외향성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이 이곳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남발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은밀한 자기애주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도 외향성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둡고 부정적인 그림자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료, 가장 헌신적인 친구, 혹은 최고의 이웃으로 포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기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고 기꺼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며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호의들을 통해 당신에게 심리적인 빚을 지우고 나중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사적인